비상계엄 당시 경찰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비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19시 20분경 서울경찰청장 김복hin식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삼청동 안가에서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배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비상계엄 문건을 건네받으면서 협조 요청을 받았고, 이 지시에 따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하여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의결을 방해하였습니다. 비청구인은 위와 같은 국회 출입 통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상당수가 담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등 실제 국회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비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국회 출입이 사실상 전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자체가 비청구인의 위헌 위법한 지시에 의한 국회 봉쇄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비청구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그치지 않고 김용현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 지시를 받은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수사요원 100여 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해오자 국가수사본부에 협조를 지시하였고, 이러한 비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국가수사본부 인원들이 체포조 편성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또한 비청구인은 여인형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에게 지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곳에 무장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외곽 경계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점거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청구인의 행위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방해함으로써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함은 물론 형법상 내란죄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비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 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 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로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국회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한 비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헌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야기된 헌법 질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비청구인의 경찰청장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 손실보다 훨씬 크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하고 비청구인에 대하여 파면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